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. 이번 주에는 재벌들의 자녀 사랑, 일감 몰아주기 특수 목적 법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. 네, 올 초에 이제 현대차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자본금 24원인 기업을 조세 회피처에 설립을 해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좀 피했다라는 내용이 언론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. 현대차 그룹 외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사실 이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변호사님, 먼저 이 일감 몰아주기 이게 어떤 건가요? 네, 가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감 몰아주기란 그 특정 개인이 그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. 뭐 대표적인 예로 들면 이제 아버지가 제조업 회사를 한다라고 하면 아들이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그 제조업 회사가 생산하는 부품들을 이제 유통회사를 통해서 계속 판매를 하게 된다면 유통회사에겐 상당한 이익이 남을 수 있겠죠. 이러한 행위들을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고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런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. 이거는 이제 자녀에 대한 좀 부의 이전 때문입니다.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이제 세율이 너무 높게 나오고 세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그 자녀에게 이익을 좀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좀 일감 몰아주기를 좀 부의 이전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이제 아까 뉴스에서 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근데 이런 소득이 다 과세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. 네, 맞습니다. 그 앵커님께서 정확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. 이게 워낙 그 구체적인 세금에 부과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요건들을 모두 다 설명드리기에는 오히려 들으시는 분이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희 핵심적인 요소 3가지만 추약을 해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좀 충족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되는 조건입니다. 그 수혜 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 거래 비율의 30%를 초과할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한계 보유라고 표현하는 3%를 초과한다고 한다면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들이 수중자로부와 그들이 이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 이와 유사하게 일감 떼어주기라는 과세도 역시 있거든요. 이것도 역시 첫 번째로는 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일정 부분만큼 있어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일정 기준을 좀 이상이어야지만 증여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좀 요건이 있습니다. 근데 실무적으로 좀 한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그 모든 회사들이 이러한 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과에 대한 그 거래 매출액 기준이 있거든요. 그 절대적으로 저희가 1,000억 원 이상의 그 포함이 되어야지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더 그 기준이 이제 그 세법 개정을 통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유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과세 대상자들이 사실 세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던데요. 변호사님, 이 공정거래법에서도 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국세청에서는 이제 증여세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.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으로 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것들이 좀 서로 유사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입니다. 만약 이제 해당 규정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이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. 또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, 즉 이제 개인들에게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을 한 법인과 그 거래 상대방 모두를 이제 부과 대상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또한 이제 과징금만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년 이하, 2억 이하의 벌금, 이러한 그 조치들이 있고요.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고발 통보 등을 이게 병과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사전적으로 좀 법률 검토라든지 법률 자문을 이제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아마 이제 정몽구나 정의선 부자님들도 이제 좀 그러한 선택을 해서
어느 정도 좀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좀 역시 뭐 세금이나 과태료 등은 미리 이제 좀 피할 수 있다면은 좀 준비를 해서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. 최근 이런 법인들을 활용한 절세 방법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뭘까요? 네, 맞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많이 컨설팅을 저희도 주된 업무로 좀 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법인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신규 설립 법인의 수는 계속 매해마다 증가되고 있거든요. 법인에 대한 수가 아무래도 증가되는 게 첫 번째 요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된 준조세까지도 워낙 높다 본 거니까 법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신 부분이 맞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을 좀 몇 가지만 저희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그 일감 몰아주기,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을 활용해서 절세 방법을 가져가는 겁니다.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일감 몰아주기가 많은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재벌들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고소득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법인을 통해서 많은 절세 방법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유통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온라인 판매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조만 내가 하고 새로운 판매처는 이제 자녀를 형성한 가족법인을 통해 가지고 좀 형성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법인이 많이 형성을 되는 부분을 통해서 절세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. 또 의사분들처럼 고소득 개인 사업자분들도 이제 의료가 워낙 좀 세금이 좀 높다 본 거니까 가족법인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좀 많이 분해하면서 절세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이제 SPC라고 표현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. 그 주된 회사의 핵심적인 업무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법인들을 이제 SPC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된 회사라고 한다면 이 투자업 위에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받거나 아니면 해당 자금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SPC라는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주된 회사와 SPC의 역할을 좀 분배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도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절세나 부회에 대한 혜택이 워낙 크다 본 거니까 과세관청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역시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 뭐 국세청도 여기에 대해서 뭐 탈세 세류, 뭐 세금의 추징 사례라고 하면서 많이 발표되는 것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법률적이나 세무적인 검토를 받고 업무를 정확하게 좀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최근 트렌드까지 좀 잘 들어봤고요.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좀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주신다고요? 예,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제 워낙 쟁점이 많은 과세 이슈긴 한데요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례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.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세법은 이제 경영에 실질적으로 이제 관여를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면 특수관계인으로 이제 본다는 사실입니다. 즉 형식상으로는 내가 이제 지분 비율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해서 이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많은 납세자분들이 이제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의 지분이 뭐 20%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특수관계인은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과세관청은 좀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이제 실제적인 이제 권한 행사의 내용들을 보셔가지고 내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또 회사의 매출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법상의 이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타당한지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제 입증을 해서 그러한 매출 구조 변화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는 없다. 뭐 납세자 입장에서 당연히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. 그것을 증명해야지만 이제 세금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제 좀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기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과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알고서 염두에 두고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 그 운영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세금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